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2일 서울경제신문 1면 기사들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중 관계부터 국내 정치, 또 우리 실생활이랑 가까운 보험 문제, 에너지 문제까지 알아두면 세상 돌아가는 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다 따로 떨어진 뉴스 같아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국제 경제, 국내 정치, 당장 당신의 지갑 사정, 또 에너지 미래까지요. 그 연결 고리를 오늘 좀 파악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국제 뉴스부터 시작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10시간이나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첫 장관급 대면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첫 만남부터 10시간이라니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중국 반응이에요. 아, 중국 반응이요? 네. 기사를 보면 갈등 책임은 여전히 미국 탓이다 이러면서도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전보다는 약간은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진짜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처인지 그 속내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정말 그 속내가 궁금하네요. 이게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클 테니까요. 그렇죠.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미중 관계가 좀 묘묘하게 흘러가는 사이에 국내 정치판도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최종 확정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후보 이 3자 대결 구도가 딱 굳어졌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건데 이 구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보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개혁신당 깃발을 들고 나왔으니까요. 전통적인 보수표가 좀 나뉠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그 기사 보니까 개혁신당 당원 수가 36시간 만에 3,000명 넘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와, 3천 명이요? 단기간에? 네,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거겠죠. 이게 이번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중도층 표심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구도네요. 자, 그럼 이런 큰 정치,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일상과 좀 더 가까운 얘기도 해보죠. 운전자 보험 이야기입니다. 아, 네, 운전자 보험. 이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방식에 좀 허점이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사고 나면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보장하는 데는데 좀 비교적 가벼운 1심 사건에도 그냥 최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건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변호자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요. 그냥 보험금 청구할 때 최대 보장액부터 깍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이런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계속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보험료가 오르겠죠. 그렇죠.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운전자 보험료 수입이 24.5%나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5조 6천억 원이 넘었어요. 와, 24.5%나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업계에서도 이거 좀 문제다. 재판 단계별로,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이렇게 심급별로 비용 지급 기준을 좀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심급별로요. 그러니까 간단히 끝난 사건까지 최고액을 다 줄 필요는 없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 비용에 좀 더 맞게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네, 그게 합리적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 쪽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10.6%.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했어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그런 재생에너지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10% 돌파라 의미가 있네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가요? 원자력 발전 비중이 31.7%가 됐다는 거예요. 31.7%요? 네, 이게 2007년 이후, 그러니까 18년 만에 다시 최대 발전원이 된 겁니다. 아, 원전이 다시 1위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켰던 석탄은요, 이제 가스 발전에도 밀려서 3위로 내려앉았거든요. 석탄이 3위로요. 네, 이건 그냥 숫자가 바뀌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 그러니까 에너지 구성의 아주 근본적인 구조 재편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들이 있네요. 미중 관계부터 대선 구도, 우리 생활 보험 문제, 그리고 에너지 구조까지. 오늘 살펴본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국제 정세도 바뀌고 국내 정치 지형도 재편되고 또 우리 지갑 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도 있고 에너지 구조도 크게 바뀌는 이런 흐름 속에서요. 당신은 앞으로 어떤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지 또 어떤 도전에 대비해야 할지 이걸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또 앞으로의 정치적인 선택들이요. 이게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의 질이나 경제적인 부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